과가 어떻게 돼요? 저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거기 말고 딴 데는? 서울대만 면접을 갔어요. 다른 데는 면접을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붙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었는지 아니면 안 붙으면 난 재수할 거야 라는지. 아니요, 수시 안 붙으면 수능을 잘 봐서 서울대만 면접에 갔습니다. 아, 이성적이면 난 어차피 서울대야 라고 생각했던 거구나. 네, 몇 개 틀렸어요? 그 국어에서만 3개 2점짜리 틀려서 나머지 다 맞아요. 6점 빠지고 전부 다 네. 올 네. 만점. 오, 대단한데. 그 학원 얼마나 다녔어요? 1년 6개월 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녔는데 3년 동안 용인외대? 용인외대 보고. 거기 갔다가 지금 와서 인터뷰까지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조금 어떻게 그런 게 되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영어 학습 방법이나 아니면 영어 실력이 들쑥날쑥한 데다가 그리고 독해 쪽이 약간 너무 감대로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걸 되게 많이 잡아주셨고 그리고 송스클래스랑 그 이유진 쌤이 굉장히 단어를 빡세게 많이 외우게 하셨는데 그게 나중에 고등학교 와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대학에 붙고 감사할 선생님들을 찾아뵀었어요. 기분이 많이 좋았는데 왜냐하면 원래 자유전공학부에 되게 가고 싶었기도 했고 제가 가고 싶은 과가 없었어요. 사실 자유전공학부에서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느낌으로 수시를 쓴 건데 근데 수능으로는 자유전공학부를 안 뽑아요. 매년 한두 명 혹은 두세 명, 올해는 3명 됐는데 그렇게 뽑아서 문이 되게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가고 싶은 과를 가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학생회도 하고 동아리도 3개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방과후 수업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주체적으로 되게 탐구를 많이 했어요. 혼자서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공부하는 제 관 그리고 생각이 1차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고 2차에서는 자신감 있게 문제를 푸는 능력이 합격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공부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1분 1초를 버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방과후 수업도 굉장히 열심히 들었고 대학 과정 같은 것도 굉장히 열심히 혼자서 찾아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도끼를 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1, 2학년 때는. 한 책에서 시작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는 형식으로 독서를 했어요. 그냥 자기계발서라도 뭔가 재밌겠다 싶으면 썼습니다. 근데 그 독서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조금씩 빼서 읽었습니다. 발췌해서.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깊이고 두 번째는 과정, 세 번째는 진실성 이 3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깊이라고 하면 모두가 비슷한 자소서를 쓸 때 조금 더 공부해서 하나 더 공부해서 깊이 있는 자소서 그리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라는 힘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과정인데 제가 처음 자소서 쓸 때 굉장히 다 결과적이었어요. 뭘 했다 이런 식으로 쓰니까 기억이 안 남아요. 그때부터는 스텝을 잡아서 한 주제로 키워드가 옛날에 10개였다면 3개로 줄였지만 그 하나하나가 기억에 남도록 하는 자소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정이랑 그리고 자기가 그걸 진짜 했다는 진실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면접이든 자소서를 쓸 때든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혹시 이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에 떨지 않을 것 같아서 진짜 자기가 한 과정을 자소서에 녹여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잘 녹여낼 수 있는 학교 활동이 전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관심사를 보여줄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동아리 활동이다 보니까 경제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을 교과와 연결시켜서 그 자소서에서 활용했고 그 교과나 학교 생활에만 치중되는 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제 가능성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단어, 압도적으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독해나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하면 풀리는데 단어를 모르면 아무리 독해 능력이 좋아도 문장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단어를 암기할 때도 그 단어 딱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관련 단어, 동의어, 반의어 같은 거를 다 외우게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완벽한 단어 암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을 굉장히 잘 알려주셔서 문법도 이유진 쌤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문법은 굉장히 꼼꼼하게 모든 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수능용 어법은 문제 푸는 방법을 알면 맞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막 약간 등한시할 수 있는 어려운 용법 그리고 어려운 독해 기억났다. 그 그래머 교재가 있었는데 그래머 스마트 맞다. 그 교재가 제가 그렇게 자세한 교재는 많이 못 봤어요. 시중에서 문법은
그래머 스마트, 그리고 쌤이 가끔씩 해주셨던, 그래서 이유진 쌤은 토플 리딩 하실 때도 중간중간 이거는 이 문법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구문 학습을 하면서도 문법을 알려주셔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3 생활을 같이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영어의 베이스가 되어줬던 것 같아요. 베이스가 잘 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질문을 주시거나 고어 이런 걸 나와도 기본이 탄탄하게 잡혀 있으면 무리가 없어요. 심화 학습을 하는데. 그리고 문제를 푸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배양된 것 같아요. 송스 클래스를 다니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아도 이런 느낌 혹은 어조 이런 걸로 추측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일단 제가 송스 클래스 다니면서 최고라고 생각했던 커리큘럼은 세이브? 저는 그 단어장을 외웠었고, 세이브에서 예문도 많이 주고, 그리고 거기 보면 유의어나 막 이렇게 막 나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보통 인터넷 사전 가면 유의어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유의어 반이어 줄 때도 예문도 하나하나 써주고, 쌤이 설명하실 때도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게 굉장히 기억에 잘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할 때 둘, 셋을 알 수 있는 그런 나침반이 되어준다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토플 여기 들어올 때 82점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수업 끝나고 112점이 나왔어요. 130점이 올랐는데, 그리고 리스닝, 리딩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부분, 라이팅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토플 학습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봤던 것 같고, 선생님이 가끔 모의고사를 주셨는데 처음 모의고사를 풀 때는 약간 어렵다, 확실히 토플이랑 모의고사는 약간 느낌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풀었는데, 마지막에는 1등급 비율 4%였던 그런 수능을 가져다 주셨는데도 웬만하면 다 풀리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때 그게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송호연 선생님 오셨을 때 렉처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아서, 약간 말씀도 되게 잘 해주시고 공부 방법뿐만이 아니라 인생 같은 것도, 철학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알려주셔서 그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렉처 들었던 게. 저는 무언가를 할 때 있어서 끝을 본다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충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갔을 때. 그래서 나중에 안 하더라도 할 때 열심히 하고 내가 뭘 얻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배우는 거 하나하나가 다 자신한테 축적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한 학습이 제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마지막 굉장히 중요했던 영어 학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쌤. 나중에 또 찾아뵐게요. 송스 클래스 사랑합니다. 화이팅!